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많이 알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을수록 대화거리가 다양해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수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50에 읽는 손자병법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유리하다. 전쟁을 할 때는 적의 의도를 따라 살펴라. 11편 구지. 너는 물고기에 대해서 어찌 그리 잘하느냐?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으니까요. 홍어 댕기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 댕기는 길은 가오리가 아니까요. 영화 자산어보의 명대사입니다.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생활 중 자산어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토박이 어부인 창대와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로 요약되는 이 말은 결국 지피지기의 다른 말입니다. 흔히 지피지기라고 하면 현대인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고리타분한 옛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피지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마라. 코로나19로 약 3년 만에 지인을 만났습니다. 요즘 딸은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전공이 산업 디자인이죠. 그걸 아직 기억하고 계시네요. 덕분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 당뇨 수치는 어떠세요? 아직 그대로예요. 다행히 더 심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만난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다 기억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년이 지났고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의 딸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당뇨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에 재방문했던 사례입니다. 약 1년 반 만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85억 원이었죠. 올해 매출은 어떠세요? 올해는 10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성적이 좋으시네요. 그러면 직원도 좀 늘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51명이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60명 정도 돼요. 10명 정도 늘었네요. 아무래도 매출을 커버하려면 간만에 만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말이죠. 바쁜 사람 앞에 두고 작년에 물었던 것을 또 물어보면 당연히 질문도 짜증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런 제 기억력을 두고 다들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제 전화번호 메모장에는 특별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 대한 자잘한 메모입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만남이니 회사의 위치는 물론이고 상대가 거주하는 지역과 좋아하는 음식, 술, 취미를 비롯해 아들, 딸, 부모님, 부인의 근황 등에 대한 내용이죠. 일부러 물어서 알아낸 내용도 있지만 오며 가며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들을 메모해 놓은 덕분입니다. 컨설팅이나 심층 비즈니스를 위한 관계라면 별도로 메모를 해둡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본인 입으로 말한 정보만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문으로 들은 내용이나 예민한 정보는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으로만 담아두고 면전에서는 티내지 않는 것이 좋겠죠. 확인되지 않은 정보거나 상대가 꺼리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간단한 메모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나 비즈니스로 분위기가 딱딱해졌을 때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종의 지피지기인 셈이죠. 당연히 그날그날 추가로 업데이트해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상황을 기억하거나 메모해 상황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제가 항상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면이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일 경우는 어떻게 지피지기 해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면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로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나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경우,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 면접 시험의 경우, 컨설팅 조언을 해주러 갔을 경우, 단순히 좋은 관계를 시작하려는 사교 모임의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각 경우마다 사전 조사의 정도나 깊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일반적인 정보 정도는 인터넷으로 거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문사나 포털 사이트의 인물 정보를 참고하면 대강의 피상적인 정보는 쉽게 접근 가능하죠. 유명 인물일 경우 더 심층적인 정보는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유명인사가 아니라서 인터넷에 정보가 없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선후배를 비롯해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평판이나 스타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를 만나러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회사의 홈페이지와 뉴스 기사를 통해 조직과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겠죠. 기사는 게재한 곳이 지방지인지, 인터넷 신문인지, 중앙 일간지에 따라 신뢰도나 상대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장의 인터뷰 기사는 CEO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영 이념, 철학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할 때 주로 묻는 질문의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개는 CEO 인터뷰만으로도 그 사람을 대강은 파악할 수 있죠. 특히 일부 인터넷 기사에는 취미, 어린 시절, 가족 사항도 상세히 나와 있어 유용합니다. 지피지기가 이처럼 생활 곳곳에 있네요. 조금만 신경 쓰고 약간의 응용만 곁들이면 지피지기를 비즈니스에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똑똑하다, 나를 좋아하는구나 등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아는 것도 새롭게 바라보라.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 양면을 같이 고려한다. 8편, 9변. 사람들은 가족, 부부에게는 계산이 필요 없다거나 불필요한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또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손자는 이동하거나 주둔하는 중에 생기는 다양한 상황을 전제로 유리함과 불리함을 생각했지만 부부 생활에서도
서로를 헤아리는 지피지기의 지혜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바쁠 때일수록 배려의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면 시간이 흘러도 현명하게 모든 일을 잘 풀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십 개 국가의 행복도 통계를 분석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에 따르면 행복지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10대, 20대에 행복했다가 40, 50대에 바닥을 친 다음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심리학, 경제학, 뇌과학을 아우르며 생애 연구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복 곡선은 알파벳 U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경우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중 57위입니다. OECD 정회원국 38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행복도가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기예 3곳뿐입니다. 행복 곡선도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역-U자 또는 L자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초기에 잠깐 행복했다가 이후 다시 행복감이 떨어져서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기에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직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적인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 주 원인이겠죠. 그동안 물질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대화나 행복 추구에는 다소 소홀했거나 우선순위에서 차순위로 미뤄둔 탓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구성하는 영역 중에서 가족 부부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2%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은 부부, 가정이 행복해야 개인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형이 아닌 유형으로 존재하기 위해 가정을 이루는 중요 인물인 아내와 남편, 자녀, 부모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의 장르를 알고 있나요? 먹고 싶지 않은 음식, 듣기 싫은 음악, 제일 싫어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고 있나요? 그의 철학과 종교, 정치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나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또는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는 점심 식사와 술자리에서 흔히 나누는 질문이고 대화입니다. 가족이라고 이런 대화와 관심을 소홀히 할 근거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항상 나를 응원해줄 든든한 조력자라는 믿음으로 그들을 질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담론의 모퉁이에 멀찍이 내팽개쳐 둡니다. 그래서 가족들 개인의 정체성과 본질을 보는 지피지기의 눈을 잠시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중심축인 부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통상 부부가 결혼 생활 20년에서 30년에 접어들면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동시에 멀어집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 오히려 대화가 필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차츰 멀어지는 것이죠. 상대를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갈등이나 말다툼도 전혀 모르는 타인이면
금방 해결될 텐데 부부 사이에서는 오히려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타인일 경우 예의상으로나 주변의 중재로 금방 봉합될 수 있는 문제가 유독 부부간 갈등에서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하는 수렁의 난제가 되어버립니다. 신혼 시절 혈기왕성하던 때의 갈등이나 부부싸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진입합니다. 작은 갈등이라도 발생하면 오직 둘이서만 해결해야 하니까 그 또한 큰 난제입니다. 말리거나 중재해줄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에게라도 쪼르르 갔는데 이제는 응석을 받아줄 부모님도 안 계시거나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년 부부 중 대화가 없는 벙어리 부부, 밥만 같이 먹는 하숙집 룸메이트 같은 부부, 등기부에만 부부라고 등재된 각자 도생의 한 지붕 두 사람, 따로 살다가 자식들 결혼식 날에만 부부인 척하는 레고형 부부도 있습니다. 이제 얽힌 문제를 풀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외부로 향했던 그 당신의 예리한 눈을 내부의 반려자에게 살며시 돌려보십시오. 이름을 불러라. 누구 엄마 또는 저기요 라는 호칭을 버려야 합니다. 야, 너, 어이, 이봐 등 이름도 없이 함부로 부르는 것이 일상인 부부도 있습니다. 50부터는 부부간 호칭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대리, 과장, 부장, 이사 등 호칭에 민감합니다. 자신은 호칭에 이렇게 민감하면서 정작 배우자는 존재감 없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이 시구에서처럼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의미 있게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은 존중을 의미하고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동안 존재감 없이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존재했던 배우자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라. 부부간에는 말투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투는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경계선이자 문지방입니다. 세상 모든 불행과 행복의 단초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일상의 태도, 표정, 말투가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말투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투라고 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투는 말하는 태도, 말의 품질입니다. 특히 은퇴 부부 중에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다 보니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으면서도 사사건건 지적과 잔소리를 하거나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비난과 명령조 말투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지칩니다. 50 이후의 부부 문제는 오직 당사자만이 해결 가능합니다.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투입니다. 요약하면 50대 부부의 행복은 지피지기에 있습니다.
상대를 살피고 온화한 마음을 담아 이름을 부르고 자신과 상대의 어떤 기대와 욕구가 좌절되고 충돌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지피지기 하는 것이죠. 이때 서로 맞춰가려는 협상의 유연성과 양보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부부는 30년에서 40년 동안 같이 오래 살았으니 서로를 너무 잘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음성과 표정 등 상대의 변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살피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이 사람에도 적용됩니다. 50이면 벌써 5번씩이나 변한 서로입니다. 그도 5번 변했고 나도 5번 변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두 사람이 50에 마주한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상대를 봐야 두 사람의 미래가 바뀝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느끼는 무형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유형입니다.